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어딘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괜히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힘든 순간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인연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돌아서면 후회와 피로감이 몰려오는 관계. 그 관계 때문에 당신의 일상이 흔들리고 행복이 멀리 달아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당신의 존재를 하찮게 만드는 독이 되는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과 현명한 인생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10가지 관계 정리법을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인연.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하고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 드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피로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매일 채워주고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유독 우리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 불안감, 불만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당신에게 옮겨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대화 내내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불평을 들어주며 심지어는 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역할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내내 자기 신세 한탄만 하더군요. 집안 문제부터 건강 문제, 자식 문제까지. 내가 무슨 상담사도 아니고 헤어지고 나니 온몸에 기운이 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헤어지고 나면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음 만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고 괜히 저절로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은 물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피로감, 무기력을 계속 붓는 인연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독이 되는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보호할 때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인연.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늘 트집을 잡고 폄하며 당신의 길을 꺾으려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마치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우리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마치 교묘한 기술을 가진 도둑처럼 당신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며 무너뜨리려 합니다. 당신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거 별거 아니잖아. 운이 좋았던 거지.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나이도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런 말들로 당신의 의욕을 꺾고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부풀려 비난하고
당신의 부족한 점만을 찾아내어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시선에 갇혀 당신의 빛을 스스로 꺼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열정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게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한 친구가 그 나이에 뭘 배우려고 그래? 이제 쉬어야지. 자식들한테 폐나 안 끼치면 다행이지라는 말에 상처를 받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 뭘 해도 자신이 없어졌죠.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번뇌만 쌓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악의적인 말에 흔들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비난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는 즉시 정리해야 할 가장 위험한 독이 되는 인연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인연. 언제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신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신 탓으로 돌리며 마치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치 거머리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의미입니다.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든 지인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당신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의와 친절을 권리처럼 여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을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내가 이래서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밖에 없어. 내가 좀 이해해야지.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양심을 압박하고 당신을 관계의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어느 중년 직장인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요. 늘 동료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느라 제 일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그 동료가 제 덕분에 승진하고 저에게는 네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더군요. 허탈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에게 지속적인 죄책감과 부담감만 안겨줄 뿐 그 어떤 보상이나 긍정적인 관계의 발전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며 그들의 불행을 책임질 의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경에서 각자의 업은 각자에게 돌아간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문제와 불행을 당신이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무한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 드는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어 당신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과 배려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은근히 불편해하거나 심지어는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마치 당신의 행복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줍니다. 당신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샘과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이 승진을 하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큰 돈을 벌었을 때 그들은 축하의 말 대신 운이 좋았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잘 되나. 겸손 좀 떨어라. 같은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크게 부풀려 비난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이 자신에게는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취를 숨기게 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노년 신사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자 친척 한 분이 요즘 세상에 운이 좋아야지 머리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돈 다 지킬 수 있겠어? 라며 은근히 비꼬는 말에 상처받았어요. 결국 아들 자랑도 못하고 살게 되더군요. 법구경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스스로 번뇌에 갇힌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5번째, 약속을 쉽게 여기고 신뢰를 깨뜨리는 인연.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약속을 쉽게 깨거나 당신과의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마치 당신의 믿음을 발밑의 돌멩이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관계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당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깨뜨리며 심지어는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작은 약속 불이행에서 시작하여 금전적인 문제 혹은 당신의 비밀을 발설하는 등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배신까지 신뢰를 깨는 행동들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에게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까짓 돈 가지고 뭘 그래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왔다가 마음만 상했네요.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에게 지속적인 불안감과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당신은 언제나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마음을 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통해 덕을 쌓고 신뢰를 얻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믿음은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6번째,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연.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심지어 당신을 비웃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감정을 헤아리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당신의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감정이 상했거나 서운함을 표현해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농담인데 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며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한 중년 직장인 여성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제 아이디어를 대놓고 무시하고 선배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트렌드를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어요. 너무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지만 싸우기 싫어서 참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상대방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우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7번째, 지속적으로 불만을 전염시키는 인연. 만나면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당신의 기운을 빼놓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치 먹구름처럼 당신의 밝은 기운을 덮어버리는 듯한 사람 말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밝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당신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끌어안고 당신에게 하소연하거나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며 당신의 기운을 빼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듯 퍼뜨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전염병처럼 당신에게 옮겨와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까지 좀먹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위로 대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거나 심지어 당신의 노력을 비웃기도 합니다. 한 노년 신사는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시종일관 자식 욕, 세상 욕, 정부 욕만 늘어놓아 괜히 만났다며 후회했죠.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저까지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빛으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인연을 멀리하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빛을 비춰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밝은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8번째, 오로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인연. 당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주머니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건 없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합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옆을 지켜주는 것이 참된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당신을 찾습니다. 돈을 빌려야 할 때,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만 연락하고 당신에게 해줄 것이 없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만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을 도구로 여기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결국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오래된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그까짓 돈 가지고 뭘 그래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왔다가 마음만 상했네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니까야에서 진정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며 어려울 때 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필요에 의해서만 당신을 찾는 인연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9번째,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인연.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비웃거나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과거의 당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려 강요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사람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 할 때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 나이에 무슨?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너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지 뭘 바꾸려 해. 이와 같은 비아냥거림과 비난으로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가 자신들의 안정감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과거의 상태에 묶어두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정체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당신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 직장인은 말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랜 친구가 너는 그릇이 안 된다. 괜히 돈만 날린다. 나이 들어 고생만 한다며 끊임없이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후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인연은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발전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10번째, 당신을 통제하려 들거나 지배하려는 인연.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당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당신을 자신의 인형처럼 다루려는 듯한 사람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의지하되 종속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은 물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며 당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말대로 해. 그게 다 널 위한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며 당신의 주권을 침해합니다. 심지어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통제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차 자신만의 의견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결국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며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제 모든 결정을 통제하고 친구 만나는 것까지 간섭해서 결국 우울증을 겪었어요. 제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당신을 지배하려는 인연은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당신의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단칼에 끊어내라.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당신의 존재를 하찮게 만드는 독이 되는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는 10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일방적인 요구와 책임 전가를 일삼고 시기와 질투로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며 약속을 깨뜨리고 신뢰를 저버리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로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으며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심지어 당신을 통제하려 들고 지배하려는 인연은 당신의 삶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들듯 독이 든 관계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제 당신의 마음의 건강을 돌볼 때입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과 에너지를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